지금은 괜찮나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들 마이크 끄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라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와글와글 iOS를 했던 취지는 그냥 혼자서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얘기 나눠보고 싶었던 거를 좀 같이 나눠보는 장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주제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왠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분도 모셔서 아무도 그 주제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하면 터지니까, 이야기가 터지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오른쪽에 이제 적어주시면은 그것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오늘은 현식님도 많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도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많이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많이 아는 것들 많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음, 일단은 메인으로 와 있는 현식님 자기소개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원래 이렇게 그냥 둘이서 얘기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저번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켰는데 일단은 초장이라 그런가 봅니다. 아, 네,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그냥 일하는 개발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유현식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카카오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iOS 개발자 하고 있습니다. 어, iOS 한 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됐고요. 얼마 됐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 안드로이드 개발하다가 넘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있어요. 저 이거 디스코드 이거 엄청 좋아해요. 하면은 아, 느낌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당장 뭔가 물어보세요 하면은 서로 할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거를 몇 개 준비했는데 그거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으면은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네, 알고 계신 거는 답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같이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의 주제는 토이 프로젝트입니다. 토이 프로젝트. 진짜 게으르긴 것 같아요. 안 하자니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하자니 퇴근하고도 개발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하다 안 하다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식님이 토이 프로젝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미 토이 프로젝트 네임드 아닙니까? 그 토이 프로젝트 한 번만 소개해 주시죠. 제 네임드라고 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는 했다 하니까 좀 생각이 있는데 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붕어빵 가게를 알려주는 내 주변에 붕어빵 가게를 알려주는 감석 3,000원이라는 앱을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지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걸로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많이 상대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던데 그 MAU 혹은 가입자 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MAU가 지금은 많이 낮았는데 그래도 작년 겨울 저희는 성수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프로젝트 팀 안에서는 겨울만 한철장사하는 팀이어가지고 겨울 최대 MAU가 30만 정도가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81만 명 정도 가입을 한 상황이에요. 토이 프로젝트인데 네, 가입자 수 81만이면 회사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럼 오늘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기에 좀 더 앞서서 이거 말고도 그럼 다른 토이 프로젝트 했던 것도 있나요?
있겠죠? 네,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거일 뿐인 거고, 그 전에 그냥 다 죽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애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10이라는 앱이 하나 있어요. 뭐뭐 하고 싶다의 그 10, 피읍 받침의 10이라는 앱이고요. 위시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앱스토어에 유료 앱스토어로 올라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그 동아리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이라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표적인 건 요거 두 개예요. 어허. 제가 찾았어요. 이거 근데 유료로 한 이유가 있나요? 어, 가장 큰 거는 돈 벌어보자였습니다. 종합방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던 시절이었었어가지고 유료 앱으로 하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큰 요금은 아니고 그냥 1달러로 해서 판매를 시작했었어요. 좀 벌었나요? 어, 좀 벌었다라는 기준에 못 미쳤어요. 그냥 주변 분들 많이 설치하고 그거의 여파를 조금 더 설치해서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지? 그냥 회식 한 번 한 정도만 벌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꾸준히 막 들어오고 그렇진 않나 보네요. 일단은 오픈했을 때 많이 주변 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때 조금 많이 들어오다가 그 이후로는 많이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데이트가 초반에만 막 이루어지다가 요즘에는 아예 신경도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묻히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 돈을 그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문의사항 보면은 유현식 92 골뱅이 gmail인데, 그럼 본인의 계좌로 이렇게 꽂혀 들어오나요? 네, 그 애플에 등록한 거는 이메일이 아니라 계좌 등록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음, 스토어 커넥트에. 그래서 거기서 등록해 놓으면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만 얼마 전에 정책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제 유료 앱을 판매하려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하더라고요. 전까지만 해도 필요 없어도 됐거든요. 네, 이제 필요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메일이 와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메일이 많이 왔어요. 돈 받고 싶으면은. 근데 제가 지금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쌓이면 한 번에 받는 걸로. 그렇게 주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럼 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해주시죠. 네네. 그럼 인액 결제도 사업자가 있어야 될까요? 저도 인앱 결제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앱스토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번호가 이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필요하지 뭐 않나 생각합니다. 개발자 멤버십에서 돈을 더 내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사업자 번호만 필요한 거예요.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해외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유료 앱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만들어서 내 건 링크가 이렇게 짧아. 네,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거 돈 어떻게 받는 거지? 물론 엄청 작은 금액이어서 마찬가지로 신경을 크게 쓰고 있진 않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그 적어놓은 통장에 이게 월급 마냥 뭐 한 25일에 꽂아주겠지? 이랬는데 안 들어와서, 몇 달째 안 들어와서 약간 그냥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리 중인가? 한번 봐야겠네요. 유료 앱 말씀하시는 거죠? 유료입니다, 유료. 그것도 뭔가 바뀌는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달 하나만 팔려도 들어왔었어요. 어허, 한번 봐야겠네요. 그래서 어, 토이 프로젝트
이제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토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되게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기준으로 토이 프로젝트의 첫 발을 시작을 하는지, 아, 이거 할까? 하자. 혹은 그만하자. 아니면은 그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는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멈추는지 좀 궁금해요. 아, 이거 혹시 막 질문지 적는 칠판이나 그런 건 없나요? 뭔가 제가 오, 얘기하다가 딴 데로 셀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여기 채팅창 혹시 보이나요? iOS 스테이지에 오픈 챗 누르면은 채팅창이 눌러지는데. 아, 링이곧 올라가 있는 거 맞죠? 네네네. 거기에다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 질문이 남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남겨보죠. 네. 어, 일 프로젝트 첫 발을 시작하고 기준, 멈추는 기준은 되게 많아요. 그게 더 쉽거든요. 음. 만들고 나서 장사를 접는 거는 확실히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무도 안 찾아줘서 하는 이유도 있고요.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하는 거 이유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팀원들이랑 결국에는 합심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각자 다 일이 바쁘거나 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떨어져서 프로젝트를 대하는 스탠스가 달라져서 팀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와해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멈춘 프로젝트가 저도 거의 대다수기도 하고요. 반대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말씀드렸던 동아리 활동에서 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특별한 기준이 있진 않았어요. 그 동아리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동아리인지라 거기서 팀을 구성해주면은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프로젝트를 완성시켜보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컸었어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자보다는 그 당시에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완성을 못했던 케이스들이 더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릴리즈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릴리즈 하고 싶어가지고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아이디어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하면은 어,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감인가요? 와, 이거 되겠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요즘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냥 만들자라는 거 하나만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박리담의 스타일이었었어요. 일단 만들어서 내보고 반응이 없으면 새로운 거 만들지 뭐 이런 스탠스였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저랑 현식님이랑 같이 토이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망했어요. 망했죠? 네, 아닌가? 빨리 만들고 빨리 망했죠. 네.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코인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이제 그때 한창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사람들이 과거에 존재했고 더 이상 재미 보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코인 관련되어서 가버렸죠. 심해 속으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들고 빨리 망하면은 거기서 썼던 기술들이 다음 프로젝트 할 때 또 금방 쓰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한 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어떤 경험 혹은 완성하는 경험 이런 게 필요했다. 그게 원동력이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토이 프로젝트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순위가 좀 궁금해요. 이건 좀 상위권이고 이런 건 좀 하위권입니다. 이런 것들. 다른 분들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다른 분들이 더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거는 사람들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컸어요.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가천석 3,000원이라는 프로 타기 전에 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만났던 팀원들이 어떤 분은 마음에 들고 어떤 분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팀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맞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겨나다 보면은 나중에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을 구할 때 내가 맞는 사람들이랑만 나중에 컨택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감사 3,000원 팀 구성할 때 물론 동아리 내에서 팀 구성을 어느 정도 해주긴 해줬지만 저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했던 분들이랑 팀 구성이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또 계속 커넥션을 이어가다 보면은 사실 이번에도 이직할 때도 그런 커넥션을 바탕으로 이직을 했던 케이스여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추천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제 동아리 때 모습이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천해준 그런 케이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뭐 기술도 기술이고 그런 거지만 제일 좋은 거는 사람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잃는 거는요? 뭘 잃지? 이런 거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잃습니다. 저, 그 말고도 근데 어, 시간이 좀 많이 투자되기도 하죠. 프로젝트 처음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물론 경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건 서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케이스니까 그런 시간들은 좀 잃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혹시 토이 프로젝트 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도 사람인가? 약간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토이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그냥 기술이 얻고 싶었어요. 기술이 얻고 싶었는데 토이 프로젝트를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세상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었고, 심지어 회사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도 더 이것저것 세상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만약에 토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과 한다면 그런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 인사이트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고, 좀 잃는 건 나의 자유. 주말을 잃는 것 같아요. 주말. 저도 제가 아는 사람 네, 중에 네. 제일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되어 있지는, 그쵸. 개발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죠. 되게 재밌어요. 저도 그 릴렉스온이라는 앱 만들어서 저 1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버전도 꽤 많이 올라갔고, 꽤 많은 그런 저는 다사다난했어요. 2명이서 시작했다가 14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2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다 나가서 2명이서 시작하고 10명 들어왔는데 10명 다 나가고 다시 2명이서 지금 현재
다시 6명 됐어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개발은 많이 못 배웠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는구나,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다른 분들 타이핑하는 누구누구가 타이핑 중입니다 이런 거 떴는데 엔터를 치시지 못했군요.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회사의 개발을 토이 프로젝트처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미 그 경계선이 무너진 것 같아서 이 토이 프로젝트의 가입자 수가 81만이 된 순간 아 뭐 나는 회사 일이 토이 프로젝트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가? 회사 일이 토이 프로젝트 될 수 없는 건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회사로 삼을 생각이 없냐라는 그런 질문인 건가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회사 일 오늘 이번 스프린트에서 개발해야 될 피처를 마치 그냥 토이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아까 사람을 얻는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서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미 체계가 많이 잡혀 있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을 막 들어온 사람이 한턱하면은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갖춰진 체계에 익숙해지고 나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전 회사에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서는 개발자가 좀 적기도 했었고 그리고 스타트업 분위기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저랑 친한 기획자분, 그러니까 PM 분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기능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빠르게 하루인가 이틀에서 프로토타입 만들어내서 회사에 배포해가지고 바로 반응 보고 괜찮다 해서 바로 정식 피처가 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 눈 내리면 카톡 창에 같이 눈 내리는 그게 약간은 토이 프로젝트처럼 그냥 개발자와 기획자와 디자이너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냥 근무 외 시간에 이렇게 으차하고 만들어서 내부 배포하고 반응이 좋아서 외부로 나갔다. 이게 사실 토이 프로젝트로 돈을 벌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잖아요. 토이 프로젝트에 힘을 쏟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에너지와 그 열정, 노력, 그 즐거움을 회사 일에 녹일 수는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저도 하긴 했는데 확실히 그 환경 아예 찾아내질 못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힘이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감이 잘 안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혹시 어떻게 좀 진행됐는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뭐지? 피처 어느 정도 뭐 이미 퇴사해서 괜찮나? 네.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니면은 뭔가 되게 가벼운 거면은 쉽게 던질 수 있었고 이 정도로 무거웠는데도 가능했다. 또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느낌이네요. 좀 오히려 퇴사하기도 했고 그냥 거기선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서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전 회사는 프립이라는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타링처럼 원데이 클래스 알려주고 그런 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앱을 쓰면서 저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막 검색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 중에 가장 불편했던 게 내 주변에 어떤 립이 있는지 어떤 원데이 클래스가 있는지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거기에는 지도 기반의 뭔가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순 카테고리로 검색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키워드로 검색해서 텍스트 기반으로만 검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간소 삼촌이라는 지도 기반에 내 주변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앱을 만들었기도 했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저기다 녹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PM한테 얘기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바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난 이미 만들어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템만 바꿔서 적용을 하고 바로 사내 배포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막상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다른 그 사내에 계신 직원분들, 사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해서 바로 정식 피처가 돼서 나갔던 스토리였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 혹은 토이 프로젝트의 뭔가 순기능 혹은 선순환 구조가 되어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이미 한번 해봤던 거를 그대로 검증된 거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봤던 거를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다 문득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거꾸로의 케이스는 바로 철컹철컹 가는 거죠? 아닌가? 안 잡히나? 거꾸로 좀 좀 애매하지 하면 네. 기업의 그런 서비스에 밀려서 토이 프로젝트가 묻히지 않을까요? 괜찮은 건가? 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의 경우도 있는데 피처를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회사에 쓰고 있는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다 해서 기술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철컹철컹 아니에요? 한번 그러니까 일본 그게 네. 그 회사의 특유의 기술이 아니라 제네럴한 아키텍처라든가 음, 아니면 그런 류의 기술을 말한 거였어요. 하긴 뭐 음, 배워서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가져가고 이게 막 빼가거나 정말 그 고유의 어떤 네, 뭐 추천 회사의 뭐 추천 알고리즘 빼가기 이런 거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키텍처 네, 그건 애매하네요. 네, 양쪽 다 뭐야 이거 양쪽 다 가능해 보여서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와 토이 프로젝트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번에는 꼭 팀원들 모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바로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분들이시지 않나요, 다들? 아, 다들 보통은 그런 네. 문제 때문에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동아리를 하게 되면은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말을 이렇게 맞아요. 몰아붙일 그런 것도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아리는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비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나가 떨어져 지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어 맨 처음에는 와 나만의 앱, 우리의 앱을 한번 출시해 보는 경험이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해보고 나니까 그냥 1.0.0 혹은 1.0.5 정도의 앱을 만들고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걔네가 사라지는 건 그럴 거였으면은 시작하지 말 걸이란 생각도 좀 나중에 후회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할 거면은 1.0.0 말고 한 3.0.0 정도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두근거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물론 일단 뭐라도 좀 해봐라. 뭐 개발을 좀 많이 해봐. 이거 도움이 되겠는데
그냥 그 동아리 기간에 바짝 만들어서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이런 거에는 좀 회의적이게 되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런칭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배우시지 않았나요? 그래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그 동아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 컨택해서 만든 앱이 저 C였었어요. 그때는 서로가 다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던 케이스였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팀원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긴 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나랑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단기간 안에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동아리 같은 거 하면 기획이 계속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끔씩 본인 앱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좀 덜해져서 유지보수를 안 하시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많이 변경이 된다 하면은 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아, 또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면은 아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사전에 예방주사 맞듯이 빨리 짤 거면 째고 아니면은 확실히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와, 좀 궁금하네요. 저 사실 그 대외 활동은 디프만 그때 했던 거 딱 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팀은 랜덤으로 짜졌고 랜덤에서 이제 사실 랜덤으로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하나의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 완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 8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8개가 교집합을 하기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래서 그 다른 분들은 팀을 만들 때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진 팀 안에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희는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하면 나 안 함.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진짜 어, 저는 나가 떨어집니다. 말도 못하고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나가 떨어집니다. 말도 못하고 이미 마음은 나가 떨어졌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약간 모두가 다 같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찾지? 그거 너무 궁금하네요. 토이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 해보셨던 분들?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야 돼. 하고 싶은 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같이 해볼 사람을 찾고 하는 거는 저 식이라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는 있는 거 유지하기도 바빠가지고 못 해봐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동아리를 했을 때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일주일 만에 기획을 갈아엎은 적이 있어요. 어, 처음에 저희는 동아리가 PM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PM분이 약간 기획 역할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안을 처음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가 되긴 했는데 다른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생각한 건 되게 뭐랄까 실제로 되게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것보다는 약간 우리끼리라도 재밌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가져온 건 약간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제로 정말 생산적인 느낌을 띠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일단 그걸로 픽스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메일이 나왔어요. 아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이 아 자기는 좀 직장에서 좀 떨어져서 재밌는 걸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렇게 또 여기 와서 일을 하는 느낌이 받기는 싫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다른 분들이 다 기획을 픽스하더라도 다른 팀들보다 좀 늦어져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감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완성은 잘했습니다. 오, 그렇게 다시 맞춰 나가면서의 불화나 그런 건 없었나요? 뭔가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모든 팀원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앱 같은 걸 만들 때 그 앱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면서 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피처를 가지고 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같은 거는 되게 갈등이 좀 없었다고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픽스라고 가니까 그래서 좀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약간 이 앱을 내가 쓴다면 왜 쓸까에 대해서 되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어요. 팀원들끼리. 그러면 이 질문이 따라올 것 같은데 이 중간에 그러니까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나가면 프로젝트가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뭐 갑자기 바빠져서 개인 뭐, 일정이 있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인력난은 어떻게 해소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랜딩 하는지 회사처럼 랜딩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그래도 이게 사람을 새로 구하고 인력난이 있었던 케이스는 이 간접 사천원 프로젝트밖에 없었어가지고 경험으로 들려드릴 게 이 이야기밖에 없긴 하지만 일단은 프로젝트 하시던 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나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다가 딸이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신경을 못 쓸 것 같다라고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첫 번째 타입이었고요. 두 번째 타입은 처음에 이 팀원을 구성하면서 그 원년 멤버분들이 물론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이 처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1차 버전 릴리즈 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되게 운이 좋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플랫폼의 볼륨이 커져야 하면서부터는 기술력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을 구할 때 이미 이 앱이 많이 유명해져 있다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관심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저절로 운이 좋게도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이 되게 많이 생기셨어요. 그만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다 개발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많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좋으신 분들이 바로 가져주셔가지고 사실 뭐 큰 방해물이 없었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요 릴렉손이라는 휴식을 도와주는 앱인데 이게 제가 너무 필요해서 그 두 명이서 만들었다고 했던 둘이서 얘기를 해서 만든 앱이었는데 중간에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고를 반복하면서 그 토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이유 자체가 다 달라서 누군가는 포트폴리오, 누군가는 안 써본 기술을 써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이 다르고 내가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는 이 앱이 주는 가치,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는 이런 가치를 만들고자 이 앱을 하고 있어요. 라서 그 중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게 꽤 큰 스트레스라 지금은 그냥 안 나갈 사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당초 들어 들어오면은 안 나가게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아 그럼 저희 한 3개월 쉴까요? 그냥 그냥 다 쉬어버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가치 전하는 게 진짜 큰 비용인 것 같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또 저는 저희 프로젝트가 되게 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한철 장사여서 그때만 바짝하고 그 나머지는 쉬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다음 연도 장사를 위해서 막 좀 대규모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짧은 기간에 바짝해야 하는 스프린트 형태가 아니라 거의
반년 넘게 기간을 잡고 해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휴식기를 자연스럽게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휴식이 필요한 것도 휴식을 가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렇게 바쁜 타이밍에 팀원이 바쁜 적은 없었나요? 잘 못 들었어요. 어떤 일 하셨죠? 이게 한철 장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철에 팀원분들이 바쁘거나 한 적은 없었나요? 좀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저희가 포지션마다 두 분씩 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바쁘거나 해가지고 다른 한 분이 할 수 있는 커버리지여서 막 그렇게 두 분이 다 바빠가지고 못할 정도였던 적은 없었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었던 건 그냥 이 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냥 좀 개발적인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즐거웠던 추억 같은 것도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나요? 재밌는 거? 네, 저는 항상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마다 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두 가지가 저는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그 사용자분들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여기저기 회사나 뭐 다른 데 단체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콜라보를 하자라는 제안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뭐 여러 IT 회사들이랑도 콜라보를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던 거는 붕어빵 반죽 업체에서 연락이 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아마 거기도 아실 것 같아요. 그 행복한 잉어빵이라고 아시죠? 그 붕어빵 중에 황금 잉어빵이 있고 아하. 행복한 잉어빵 이렇게 크게 탑2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행복한 잉어빵이라는 회사의 이사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 앱의 존재를 알고 나시고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뭔진 모르겠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저희가 막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 내에서 막 아이디어 회의해가지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아보자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는 기계라든지 반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그리고 저희는 플랫폼으로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위치 찍어놓고 장사를 하면은 그리고 이벤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반죽업체 이사님한테 반죽이랑 기계랑 장소랑 푸드트럭이랑 이런 거를 다 빌리고 날 하루 잡아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저희가 직접 구워서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익선동에서 하루 동안 판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례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는 그 막 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언론사나 아니면은 다른 인터뷰하는 곳에서 많이 연락이 와서 막 뉴스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한겨울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 유키즈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어가지고 어, 그 한 계절의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한화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나와주셔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저랑 작가님이랑 전화를 통해서 먼저 막 얘기를 해요. 작가님 막 질문을 주세요. 어떤 에피소드가 재밌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 지금 계속 들었다시피 프로젝트 하면서 막 그렇게 재밌던 에피소드가 딱히 없거든요. 당연히 그냥 머리 맞대고 와서 기획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힘들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얘기밖에 없고 막 재밌는 얘기는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작가님이랑 했더니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전화를 막 갑작스럽게 제가 줘가지고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1시간 뒤에 전화를 다시 드릴 테니 그때까지 혹시 에피소드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가님이. 그러고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시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어내라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딴돌 불러가면서 막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만들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잘 의미가 없었는지 결국에는 불발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많이 얘기하고 다녀요. 까비. 일단 거짓말로 아, 넣고 그거 현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현실로 그래서 만들어낸다. 그거 방송 나간 게 진짜 그 주제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저기 갔어야 했는데 이런 음, 후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평소보다 오늘 되게 질문이 되게 많이 없어요. 그냥 라디오 마냥 듣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막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물어봐서 대답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많이 없네요. 좋죠, 그것도. 네.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별 걱정 없습니다. 그 그래서 이 다른 분들한테도 뭐 써주실 분들 아 맞다, 저 위에 지나간 거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넘기면 안 되지. 좀 주제랑은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항상 많이 겪는 문제라서 플러터, 그러니까 사이드 프로젝트에 안드로이드와 iOS를 동시 지원해야 되는 문제는 항상 발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 플러터란. 저는 확실히 요구사항에 따라 다르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회사에서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다. 근데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플러터를 제가 사장이더라도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러터와 네이티브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어찌됐든 간에 플러터는 네이티브를 포팅해서 만드는 서드파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발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네이티브로 지원 아니 네이티브로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건데 플러터에서 지원을 안 해서 못 만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도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네이티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생산 속도나 그런 뭔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 하는 플러터가 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플러터를 별로 손이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까지 커버할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안 해본 것도 있지만 그 처음에 클럽하우스 아시죠? 클럽하우스가 처음에 아이폰만 나왔잖아요. 그런 그죠, 그죠. 것처럼 대부분 대부분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유저층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일단 iOS만 시작하고 나중에 잘 되면은 안드로이드까지 내자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요즘 느낀 건 오히려 취준생분들이나 주니어분들이 약간 포트폴리오용으로 네이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른 앱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군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인이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플러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라이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iOS나 안드로이드를 같이 하기에는 인력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사람 또 배우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냥 프론트 개발자분이나 백엔드 개발자분이 가볍게 배워서 정말 가볍게 쓰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음, 놀랍군요. 저는 최근에 다트 공부를 하고 저도 플러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와, 아찔하던데요, 보면. 막 세미콜론 있고 막 if문에 괄호 있고 물론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스위프트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타입이 모호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서비스 제공 측면 말고도 그냥 언어의 철학 이런 것들도 달라서 음, 두 개를 다 가져가기가 좀 어렵고 혼란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건가? 그냥 iOS 네이티브가 좋아 또 있고 나는 플러터가 좋아 이렇게 스타일이 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확실히 먼저 시작한 거에 정이 많이 가나 봐요.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그냥 깔끔하고 예쁘다, 빠르다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좀 더 강하게 와닿았어요. 사실 스위프트나 코틀린보다가 다른 언어를 보면은 좀 많이 못생겼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먼저 해서 그런 거 아니죠? 아, 이게 최신이니까 네. 확실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온 거다 보니까 좀 보기도 쉽고 좀 군더더기 같은 걸 다 걸어낸 느낌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다른 거보다가 스위프트가 너무 이뻤어요. 코틀린이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뭐 효용성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결의 또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비용 발생이나 수익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대요.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수익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배분하지 않고 있어요. 모아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희가 막 이거는 다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있긴 한데 가끔씩 오프라인 회의할 때도 있어가지고 회식 비용이나 아니면 저희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서버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프로젝트가 망할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서버 비용 계속 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인 공금처럼 쓰는 거군요. 거의 그런 셈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만큼 많이 돈이 모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당 n분의 1로 해서 막 13월에 월급 마냥 한 번씩 나눠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실현이 안 됐어요? 네, 안 됐어요. 그만큼이 아직 안 모이기도 했고, 아하. 어, 네, 그분들의 월급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만큼 모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버 비용은 괜찮나요? 어, 이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 작년까지만 해도 프리티어로만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12개월 프리티어 돌리고 끝나면은 다음 프리티어 계정 만들어가지고 이관하고 이런 식으로 쓰다가 최근에 그 서버 개발자분께서 그 스타트업 처음 만드는데 막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AWS에 하고 저한테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좀 크레딧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지금은 쓰고 있어요. 아, 돌려받기 하는 방법도 있군요.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다고 말해주셨어요. 와, 좋네요. 광고 이렇게 막 때려주네요. 아까 제가 썼던 저거는 한 명 남을 때까지 이제 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정리하면서 이차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밑에 UI킷 스위프트 UI로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실력을 제대로 길러보고 싶은데 좋은 게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시면 아래인가? 스위프트 코딩 클럽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가지고 저 밑에 프로젝트 알리기 프로젝트 참여 있는데 거기서 뭐 만드시고 싶으면 만드셔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프로젝트 아직도 진행돼요? 사람 구해요? 라고 물어보셔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딩 클럽을 만들었던 이유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냥 프로젝트가 너무 포트폴리오로만 쓰이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서 한 2년, 3년, 4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좋은 사람들과 계속 갈 수 있는 아예 그래서 코딩 클럽도 기수가 있다가 기수 다 없어지고 다 저희 계급장 떼고 지금은 1분기, 2분기에 활동할 사람 들어오세요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활동하다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밑에 가셔서 2분기가 4월에 시작됐으니 얼마 안 됐어서 들어오시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못 물어봤는데 그 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되겠죠? 되나요? 된다고 생각하면 왜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저도 고민이긴 해요. 아직 내가 좋은 개발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의심을 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태껏 저를 포함해서 리온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어도 배운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개발자로 이끌어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초반에랑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이 프레임워크 쓸 수 있게 되고 이 아키텍처를 이해하게 되고 와 내가 좀 더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겠지? 이런 기대로 생각을 하다가 아 저 다음 주에 못 와요. 이거는 제가 혼자서 못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저 스스로를 좀 더 좋은 개발자로 이끌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로 뭐 말이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일까? 그게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아니면 어렵다, 아니면 너가 한 게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좀 빠르게 신속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막 전공 지식이나 뭐 최신 기술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배울 점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되게 많아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좀 토이 프로젝트에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시켜주는데 한 꼭지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생각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성장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클론 코딩 이런 거에서 따라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개발하려면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좀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참가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약간 현업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개발하게 되면 제가 토익 프로젝트 두 개를 했는데 첫 번째 건 혼자 했고 두 번째 거는 팀으로 했거든요. 첫 번째 거는 그냥 나 혼자 하다가 두 번째 거를 하니까 이게 다른 개발자들 혹은 다른 직군이랑 좀 더 협업을 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게 실제 현업에서도 이렇게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좀 의욕이 있고 괜찮은 팀원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팀원이 의욕이 없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오고 오히려 이게 시간 안에 일을 해결할 이 두 명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가 안 좋아지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찬님이 질문해주신 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가설 검증 과정에 대해 경험이 궁금합니다. 잘 됐던 경험과 안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거에 대한 스탠스를 저희가 오래전에 정했었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회사화 시키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물론 그 팀을 만들어줘가지고 릴리즈 해야 하는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계속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이거를 회사 일처럼
사용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피처를 만들고 개발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회사 일과 다를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엔 사이드 프로젝트로서의 특성은 잃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다른 분들이 얘기해봤을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사이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어야 한다라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니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재밌어야 한다라는 거를 가장 높게 측정을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설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설 검증 과정 이런 거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디어를 냈을 때 재밌겠는데 해보자라는 것들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물론 하고 싶은 게 저거라고 하면은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냥 데이터 수집만 하고 있고 막 검증 이런 거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디오스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면 저는 아디오스도 있는데 아디오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그냥 그거 말고 재밌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확실히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조금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즐거움 이런 게 있어서 가설 검증을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해본 적 그런 기억이 많이 없네요. 네. 음,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더 지났는데, 네.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1시간 내내 신나게 떠들었는데, 궁금하신 질문들, 그냥 아무거나 좋으니 궁금하신 질문들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의 자리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토이 프로젝트 썰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망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공유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죠? 사리는 건가요? 저는 지금 첫 번째 앱이 다운로드 수는 많은데 좀 특이한 이유로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업데이트 못하고 있어요. 어떤 앱이죠? 이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약간 감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기능이 있다거나 뭐 그런 앱이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가 귀여워서 그 귀여운 일러스트로 밀어붙이는 그런 앱인데 고양이와 스프? 그런 것처럼 고양이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앱이 유저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고양이를 추가해도 돼요. 근데 음, 이게 제가 한동안 떴던 그런 밈을 가지고 만든 거라 그때는 이게 밈이 좀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되게 인스타그램에 그림 작가들분들 많잖아요. 음, 그분들이 거의 다 이걸 한 번씩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되게 재밌는 무료 앱을 만들 건데 갖다 써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 건데 이게 유행이 끝나다 보니까 이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안타깝게도 계속 뭔가를 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숨고 가면 안 돼요? 네? 숨고 가면 안 돼요? 숨고? 친구요? 아니면 아니, 또 네. 이게 또 약간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 중에 다른 뭔가 유행이 돌지 않을까? 그럼 그때 또 추가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재밌네요. 저는 이제 어, 개인 앱을 7개 정도를 만들었었는데 거의 다 죽어서 왜 죽었지를 고민해보고 리디자인을 하거나 다시 살려보는 거를 한번 해볼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iOS 앱 개발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만들었던 앱인데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 코드가 너무 꼬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개인 앱부터 하는 것도 뭐 토이 프로젝트가 꼭 팀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개인 앱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토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뭔가 엄청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뭔가 삭제된 걸까요? 네.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와글와글은 5월 6일 황금과 같은 연휴에 5월 6일에 진행이 되고 주제는 불지옥 취업 전선에서 살아남은 고졸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네. 제 주제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아무튼 막 고졸이 불지옥에서 살아남아 취업을 한 이야기 엘렌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요즘에 하도 시장이 불지옥이라고 해서 그 이야기 같이 고민하고 혹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